저희 에이존 TV는요,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분들이 이제 미국의 온라인, 그렇죠. 오프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존 TV 100%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아마존 판매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네. 이제는 제품을 보내고 팔아야죠. 네. 한국에서 고객들에게 제품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내죠? 뭐 직접 보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아마존 창고, 그렇죠. FBA 방식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FBM이라고 하면은 이제 셀러가 고객들에게 직접 보내는 방법. 그리고 FBA라고 하면은 그 아마존 창고에다가 셀러가 보내고 고객들이 구입을 하면은 이 아마존에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FBM, FBA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FBA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품마다 사실은 조금의 특성이 있는데, 네네네.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FBA를 이제 이 강조하는 부분이 네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네.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네, 한번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FBA와 FBM, 그 fulfillment by merchant 그리고 fulfillment by Amazon 이 두 가지 구분이니까 이걸 한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FBM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리 판매자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라는 것이 이 한국에 있는 거죠. 네, 셀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발송을 하고 그 국제 발송을 하면은 여기에서 국내 발송이라는 건 미국 내 발송인 거죠. 네, 미국의 현지. 현지에서 네. 발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은 역시 미국 창구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 뒤에 밑에 보시면은 이 직접 보낼 때 아마존 창구가 없이 직접 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네. 이제 직배송하는 그런 네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택배라든지 이런 네. 걸 활용해 가지고 네네네. 직접 보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품이 있었을 반품이 경우에. 있었을 경우에. 네네. 반품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에 창고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낼 데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아마존은 미국 내에만 반품이 가능하고 그렇군요. 창고가 없으면은 반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 또는 땡 처리라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처분을 한다 네.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님 네. 사실은 지금 셀러가 직접 미국의 소비자에게 네. 배송을 할 경우에는 네. 직배송할 경우에는 이제 딜리버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도 좀 비싸고. 딜리버리도 길고 네네. 여기 해놨듯이 이제 배송비도 네, 반드시 맞습니다. 고려해야 된다. 네. 한디 뭐 특별하게 이제 배송이 잘 구축이 되는 곳에서는 뭐 보낼 수 있더라도 네. 이제 반품에 대한 생각은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번 볼까요? 네, FBA 한번 예. 볼까요? 예, FBA에 보시면은 판매자가 아마존 창구를 이용한다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셀러의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판매자 한국이죠. 한국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 관리 및 카테 이제 그 재고 관리하는 것 이제 셀러 센츄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마존 셀러 센츄리로 해서 FBA 창고를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창고에다가 내가 보냈으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아마존에서 이걸 그 배송을 갖다가 전 창고 미국 내 창고 많잖아요. 그 창고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죠. 보내고 이제 그 창고에서 제 그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을 접수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제품을 배송하고 이때까지는 사실상 이 판매자가 아마존에 보낸 것밖에 없는데 이제 제품이 판매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품을 할 때 여기에서 소비자는 아마존 창고로 반품을 합니다. 네. 아마존 창고로 반품해서 아마존 창고에서는 이렇게 쌓이겠죠. 반품이 쌓이는데 그걸 갖다가 셀러한테 보내주려고 하면은 셀러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제 창고가 있어야지만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 반품 받을 그런 창고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FBA든 FBM이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창구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셀러님들이 네. 이제 아마존의 물류 방식을 선택을 하실 때 그렇죠.
미국의 창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와 네. 또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장으로 도대체 FBA, FBM이 있는데 방금 제가 이제 FBM 유리함 제가 그 품목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자, 이 보시면 FBM이 유리한 품목이 있습니다. 네네. 금박스라고 합니다. 금박스. 금박스요. 예, 총을 넣어놓는 박스인데 네. 사실은 금고죠. 금고 같은 비슷한 건데 굉장히 무거운 제품. 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제품, 그리고 초고가 제품, 큰 제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마존 창구에 보내놓고 아마존 창구에서 보낼 수 있는 FBA를 안 해줍니다. 워낙 뭔가 크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나 봐요. 물론 뭐 귀금속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워낙 부담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무거운 제품이든 이 맞춤형 제품, 초고가 제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FBM 직접 이제 올리만 놓고 직접 발송해야 된다 네. 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한번 들어가서 네, 볼까요? 그러시죠. 이 무거운 제품. 예, 무거운 제품을 보니까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네.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기 있네요. 지금 무게가 529파운드로 돼 있어요. 네네, 529파운드. 네. 약 200kg가 좀 넘죠. 200kg 200kg가 넘으니까 이건 혼자 들 수도 없는 제품이죠. 엄청 무겁네요. 예. 네. 이런 제품을 아마존에 또 보낸다. 보내놓고 또 아마존에서 또 보낸다. 되겠어요? 네. 예, 이런 제품들은 그렇다고 판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고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 직접 FBM을 하면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FBM이 더 유리하겠다. 네. 초고가 제품 한번. 네, 우리 어떠세요?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네,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 네. 한 3,000불 정도 되니까 네네. 초고가는 아니지만은 네네. 고가 제품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이런 제품들은 또 사이즈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 분실의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분실의 우려가 있으면 아마존에서도 본인들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어요. 리스크가 있죠. 네네. 이런 제품들은 올려놓고 직접 셀러가 배송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이제 뭐 큰 제품이나 맞춤형 제품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네네. FBA를 선택을 셀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네. 장점이 뭐 따로 특별히 네. 좀 있는지. 사실은 FBA로 하면은 셀러가 제품을 아마존에 보내고 나면은 당분간 팔리고 뭐 하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아마존에서 철저한 배송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FBA를 하면은 사실은 판매량이 증가됩니다. 프라임이라고 기록을 해놓죠. 아마존 프라임. 물론 셀러 프라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량도 증가하고 또 그리고 직접 운영을 안 하니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포장하는 인력 네, 이런 네, 건 네, 필요가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창고료도 사실은 아마존 창고료가 있지만은 그거는 아마존 fulfillment 해가지고 창고료가 있지만은 3개월 그리고 특정 기간 내에는 이제 창고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료도 절약할 수 있고 배송 비용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예를 들어 카튼 박스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뽁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절약되는 부분이 있겠죠.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제품 FBA를 이용 가능할까요? 제한이 좀 있다고 아까 좀 얘기가 나온 것 네네. 같아요. 물론 네. 큰 제품 이런 것도 네네네네.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네네네.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BA에서 제한되는 제품은 이 금지 제품이 있습니다. 마약, 권총, 그리고 규제식품, 그리고 위해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지 품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형 제품, 대형 제품인데 사실은 대형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기엔 크게 대형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형은 아니죠. 아니네요. 네. 네. 25인치 같으면은 뭐 한 5, 그쵸. 60cm, 70, 네네. 60cm 네.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60cm, 60cm 같으면은 그렇게 큰 제품도 아닌데 이런 제품들은 대형 제품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로는 20파운드니까 뭐 10kg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들 이상은 어느 정도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된 제품에서 또 그리고 이제 FBA의 그 까다로운 어떤 규정에 있는 제품들 이런 거는 밑에서 보시면 가전제품이라 하는데 가전제품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 조건이 있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체나 그리고 가스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그 제한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품, 의류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아마 생식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채소라든가 그 아마존에서는
거의 지급을 안 하는데 요즘은 신선 제품 프레시라 해가지고 아마존 프레시라 해가지고 새로운 홀품 마켓과 연계해가지고 그 홀품 마켓은 미국의 네, 최고의 등급의 네. 어떤 이 슈퍼마켓입니다. 연계해가지고 지금은 신선 제품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맞춰서 이제 제한 품목들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네네네.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자기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의 최고의 경쟁 업체가 누군지 아세요? 어느 기업이다. 미국에서. 어느 기업인가요? 예,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거꾸로 식품이 한 80-90% 네. 이제 이게 한 8배, 9배 이상이 이제 네. 큽니다. 네. 아마존에 비해서. 그런 반면에 공산품은 아마존이 훨씬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쟁되는 게 아마존과 항상 월마트는 쌍벽을 이루면서 굉장히 어떤 해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재미있는 제품이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존 오토바이? 아니 교통수단이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조립식 주택도 이제 판매가 되나요? 네네. 오토바이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오토바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오토바이는 왜 못 팔까요? 우리 한국 오토바이. 팔 수 있겠죠. 팔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도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많은 오토바이들 팔고 있죠. 네, 종류가 엄청 네네. 많이 나오네요. 오토바이 판매하면 오토바이에 속해 있는 액세서리들, 이제 액세서리도 많죠. 이런 장갑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립주택이라고 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농가주택 6평짜리인가 이런 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주택인데 한 4,000불이 채 안 되잖아요. 밑에 한번 볼까요? 네,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된 제품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오 마이 갓!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제품들도 있습니다. 큰 제품들도 있고 적은 제품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농가주택이 몇백만 원씩 하던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품질이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우리께 과연 이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전원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조립식 창고나 소형 이제 주택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은 경쟁력이 우리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제품 2에서 보면은 이제 낮은 질기 보수감 그리고 목탁도 팔고 있고 많이 팔고 있네요. 이런 제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용으로 좀 준비를 하거나 또 이제 외국 분들은 이제 이런 좀 아시아 문화의 이런 장식품 이런 것들을 와서 이제 사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라 할까 조금 비싸면은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또 이제 우리가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팔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사인인 나라잖아요. 사인. 네네네. 여기 또 인주도 판매를 하네요. 예, 도장 인주가 있는데 잠깐만 들어가 보시죠. 진짜 인주가 팔리네요. 10불 종류가 많아요. 인주도. 예,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이 열려 있다. 아마존에서 네 제품이 팔리겠어? 라고 이제 움츠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 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품 선정부터 시작을 하시는 그런 셀러님들이라면 일단은 아마존의 카테고리 공부를 좀 아주 광대하게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하려면은 뭘 이용하면 될까요? 우리 에이존 TV. 에이존 TV 1편부터 2편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웬만한 지식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떤 제품이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그날까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